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버더워치TV의 덕유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왔네요. 오늘 리뷰할 시계는 제가 리뷰하는 첫 스와치 그룹의 시계이자 첫 쿼츠 시계인데요. 바로 론진의 다이버워치 하이드로 콘퀘스트입니다. 생산된 지 10년이 돼가는 모델인데 공식적으로는 단종이나 현재 기준 백화점과 면세점에 41mm 쿼츠 모델이 판매 중이고, 론진의 5가지 라인인 엘레강스 라인, 워치메이킹 트래디션, 이케스트리안, 헤리티지 라인이 있는데요. 그중 2007년 스포츠 컬렉션의 출시와 함께 현재까지 론진의 인기 라인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잘나갔던 모델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빈티지한 복각판 시계들이 각광받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 구매도 가능한 살아있는 화석가도 같은 이 모델의 경쟁력은 당연히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2013년 출시되어 2015년 조기 단종된 후속작은 판매율이 저조하여 전작인 이 모델과 비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바젤월드에서 세라믹 모델이 공개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올해 초부터 판매 중이지만 여러 면에서 많이 변한 모습이죠. 오토매틱 모델도 충분히 사랑받았지만 저는 쿼츠를 선택했는데요. 아침에 시계를 찰 때 멈춰있는 오토매틱 시계들 사이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나름의 표준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오버홀 등의 차후 관리에서 쿼츠 시계 몇 점은 금전적 부담도 덜어줄 좋은 선택이거든요. 1832년 론진의 역사는 어거스트 아가시즈에 의해 스위스 쌍티미에서 시작됐습니다. 1850년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아가시즈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조카를 데려와 후계자로 키웠고, 12년 뒤 어거스트 아가시즈가 사망하게 됩니다. 준비된 후계자인 어니스트 프랑실론이 경영을 맡게 된 론진은 1866년 매뉴팩처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레 론진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론진은 바로 이곳 론진 팩토리가 위치한 지명이었습니다. 론진의 로고는 1867년부터 사용됐습니다. 시간 측정과 모험, 그리고 역동성을 의미하는 윙드 아워글래스, 일명 날개에 달린 모래시계 마크는 브랜드 로고 개념보다는 모조품 방지를 위해서 사용됐는데요. 1889년에는 이 로고를 공식으로 특허 등록했는데, 이 로고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인 WIPO에 등록된 로고 중 오리지널 형태를 유지하여 사용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로고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사랑했었던 것으로 알려진 론진의 시계는 1929년 뉴욕 경매장에서 고가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케팅 때문일까요? 국내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부터 태그 오이어의 세련됨에 밀리기도 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작년까지 2018년 스위스에서 롤렉스 오메가 D를 잇는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중화권에서 그 판매량을 뜨겁게 달궈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크지만 그래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좋은 평을 듣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시계를 보실 건데요. 이 시계가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이 적절히 잘 섞여 있는데, 다이얼부터 보실까요? 블루 계열의 다이얼이고 적당히 짙은 색상의 네이비 컬러이기 때문에 마치 바다처럼 깊어 보이는 입체감을 줍니다. 입사되는 빛에 따라서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계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시계에서 볼 수 없었던 매력은 바로 인덱스에 있습니다. 12시 방향, 6시 그리고 9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되고 있어서 스포티함 속에서 고상함을 한 숟갈 얹어줬는데, 나머지 5분 단위 인덱스에는 동그라미 형태와 바 형태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성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 99 하콘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로고는 조금 아쉽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가 깊은 로고인데도 뭔가 좀 성의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왠지 센스 없어 보이는 기본 폰트 같은 글씨체, 그런 이유에서 기인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여러 겹의 반사 방지 코팅 처리, 그리고 스크래치 방지 코팅 처리까지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젤은 알루미늄 소재의 베젤이 사용됐거든요. 세라믹 베젤이 물론 더 세련된 느낌을 주지만 알루미늄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위의 점들은 엉성하지 않아 보이게 조밀하게 빼곡하게 채워진 느낌인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심심한 인덱스 디자인, 여기 지금 5분 단위 인덱스가 정말 심심하게 생겼어요. 샤프하지도 않고 좀 둔탁하죠? 이런 심심한 인덱스의 디자인은 방금 좋다고 언급했던 이 다이얼 인덱스와 대조해서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요. 단방향 120 클릭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클릭감은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핸즈는 제가 생각하는 99 하콘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핸즈는 실버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는 핸즈인데요. 얘도 참 특이한 게 눈송이 같은 스노우플레이크 핸즈도 맞는데,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경사를 줌으로써 그 옛날 시대의 칼날과 같이 가운데 부분에서 경계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이얼이랑 핸즈는 마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야광은 5분 단위로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 브루로 더딥혀 있습니다. 휴대폰 라이트로 축광을 했는데요. 기능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여기서도 베젤은 좀 아쉽네요. 기본에는 충실한 것 같습니다만 5분 단위와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시침 분침까지는 선명하게 축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라운 쪽을 보시면 크라운 가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라운을 지켜주고 있는 모양이 재밌네요. 크라운 정면은 론진 로고가 작게 양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스크류인 방식의 크라운은 방수에 도움이 되지만 돌려서 풀면 팝업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느껴져요. 이게 뽑기 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되게 잘 나온 편이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튀어오르는 현상이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용두 마감이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크라운 가드는 좋았는데 용두 마감은 좀 아쉬운 편이고요. 브레이슬릿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H링크 브레이슬릿인데요. 중앙에 위치한 이 링크들은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블링함과 함께 드레시한 느낌을 줬습니다만 어쩌면 노인간지 노간을 발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젊은 층의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노티가 날 수 있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 세이프티 캐치와 함께 어우러진 폴더버 클래스프는 견고한 편인 것 같아요. 다이버 워치답게 다이버 익스텐션 기능도 있습니다. 한 2cm는 확장이 되네요. 다만 시계를 풀 때 이 부분에 보통 손을 넣어서 풀잖아요. 너무 날카롭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뭐지 싶을 정도인데요. 폴드 오버 클래스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시계를 풀어주실 때 보통 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걸어서 빼는 시계들도 많지만 만약에 여기 부분이 마감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쪽을 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시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99 하콘 론진에서는 이쪽으로 여셔도 돼요. 손가락이 썰릴 수 있다는 거. 브레이슬릿에서 마감이 좀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드피스 쪽인데요. 물론 통짜입니다만 여기 이 부분의 마감이 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물론 시계를 만질 때 이런 상황이 연출은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에서의 이 날카로운 부분은 정말 진짜 이거는 뭐 힘을 세게 주면 살점 나갈 것 같은 이런 마감을 도대체 이런 부분이 하나둘 모이면 확실히 마감이 안 좋다는 증거겠죠. 백판은 참 이쁘네요. 솔리드 백이고요. 스크류다운 케이스백에는 이 상징적인 로고가 더 멋지게 새겨져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L156 쿼츠 무브먼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시분초랑 날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OL 기능이라고 해서 엔드 오브 라이프 기능. 시계 약에 다해 갈 때 이렇게 1초 단위로 끊어서 시계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이제 잔량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4초 단위로 끊어서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이즈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두를 제외한 39mm의 케이스 지름, 용두 포함 42.8 정도가 나오네요. 러그 투 러그가 48mm 정도 됩니다. 두께는 30바의 방수 성능을 가진 다이버 워치 치고는 얇은 편이죠. 약 10mm 정도가 나오네요. 러그 폭은 또 한 번 변태 기질이 등장했습니다. 19mm입니다. 무게를 달아볼게요. 3칸이 빠진 상태에서 141g, 풀 링크를 장착했을 때는 158g 정도가 되네요. 착용샷과 함께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분명히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정말 질 수 없다. 무슨 장점 단점 배틀도 아니고 디자인은 지금 트렌드에서 뭐 구식이란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해봤더니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모두 41mm 모델은 청판이랑 건판 쿼츠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 39mm 시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있는 조마샵에서는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스와치 그룹의 시계이다 보니까 월드 워런티기도 하고 100만원 전후로 접해볼 수 있는 론진의 감성을 맛보기에는 충분한 시계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론진에서 사랑받고 있는 마스터 콜렉션이라든지 레전드 다이버 같이 이쁜 헤리티지 라인이라든지 그런 모델들도 충분히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분명 하이드로 콘퀘스트가 가진 매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더 GTV의 덕이었습니다.